전문대 나온 며느리가 뭘 안다고 사업을 한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2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전문대를 나와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여자였죠. 적어도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남편 김민석을 처음 만난 건 친구의 소개팅을 통해서였어요. 안정적인 중소기업에 다니는 그는 첫 만남부터 다정했죠. 커피 좋아하세요? 다음에 만나면 제가 맛있는 카페 알려드릴게요.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원래 바리스타였어요. 오히려 제가 맛있는 커피 내려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연애는 달콤했어요. 1년 후 민석은 꽃다발을 들고 제 작은 원룸을 찾아왔죠. 지영아, 평생 함께 살래? 물론 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을 흘리며 그를 안았어요. 결혼 초기는 행복했어요. 신혼집은 민석이 대출을 받아 마련한 작은 아파트였지만 둘이 함께라면 그곳이 천국 같았죠. 특히 민석은 제 꿈을 응원해줬어요. 언젠가 내 카페를 갖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도울게. 천천히 준비해봐. 그의 응원에 저는 바리스타 경력을 살려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어요. 대출과 적금을 털어 마련한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제겐 꿈의 공간이었죠. 작은 숲이라는 이름의 카페는 오픈 첫날부터 동네 주민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문제는 시댁에서 시작됐어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죠. 우리 아들이 좀 더 좋은 조건의 며느리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단순히 긴장해서 하신 말씀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명절마다, 가족 모임마다 시어머니의 시선은 날카로워졌어요. 특히 동서가 등장하면서부터요. 남편의 동생 민주는 제가 결혼하고 6개월 후에 결혼했어요. 그의 아내 서연은 명문대를 나온 대기업 직원이었죠. 우리 작은 며느리는 대기업에 다니니까 정말 든든해. 큰 며느리는 뭐 카페에서 놀고 있다며. 시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지영 언니도 사장님이시잖아요. 제가 오히려 부러워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말투에 담긴 조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민석은 그저 웃으며 상황을 넘기기 바빴죠. 엄마, 지영이 카페가 요즘 꽤 잘 된대요.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런 작은 가게가 뭐가 되겠어. 밥은 제대로 벌어먹고 사니?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카페는 초반에 고전했어요. 매달 월세와 재료비를 빼면 남는 건 얼마 없었죠. 그래도 점점 단골이 늘어나고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민석은 제 노력을 알아주며 응원해줬어요. 천천히 해도 돼.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그의 응원도 시댁 앞에선 무력했어요. 특히 동서서연이 대기업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후부터 시어머니의 비교는 더 심해졌죠. 큰 며느리는 카페나 하고 작은 며느리는 승진하고 차이가 너무 크네. 민석은 점점 침묵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를 변호하던 그도 이제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아꼈죠. 그런 남편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야. 내 방식으로, 내 힘으로. 언니, 요즘 카페 장사는 어때요? 알바생들 다루기 힘들죠? 시댁 추석 모임에서 서연의 첫마디였어요. 마치 제 카페가 그저 아르바이트 수준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저는 그저 미소로 넘겼어요. 덕분에 잘 운영하고 있어. 서연이는 회사 생활 어때?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죠. 저희 팀장님이 저를 특별히 챙겨주셔서요. 이번에 팀 내 최연소 프로젝트 리더가 됐어요. 시어머니가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우리 작은 며느리 정말 출중하네. 큰 며느리도 좀 배워야겠어. 그 말에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 민석은 그저 식탁만 바라봤어요. 서연의 남편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서연이가 이번에 받은 보너스로 어머님 아버님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려고요.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죠. 아이고, 그런 걸 왜 쓸데없이. 근데 정말 보내준다면 좋지. 그때 시어머니가 문득 저를 쳐다봤어요. 큰 며느리는 요즘 카페에서 뭐 특별한 거라도 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희 카페가 최근에 디저트 메뉴를 새로 개발해서 손님들의 반응이 좋아요. 서연이 끼어들었어요. 언니, 그런 건 프랜차이즈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카페가 너무 많아서 경쟁이 심하다던데. 그녀의 말에는 항상 작은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지영아, 너 그 카페 언제까지 할 거니? 우리 민석이가 혼자 벌어서 너희 둘이 살기 힘들지 않아? 저는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카페가 점점 자리 잡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런 말은 몇 년째 듣고 있어. 서연이 봐라.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도 꾸준하고 승진도 하고. 넌 그 작은 가게에서 뭘 얼마나 벌겠니?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밥 장사 따위로 우리 아들을 굶기지 말고 차라리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는 게 어때? 아니면 애라도 빨리 낳든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을 때 거실에서는 서연이 자신의 회사 이야기로 시댁 식구들을 즐겁게 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장님이 저를 특별히 눈여겨보시더라고요. 다음 인사고과 때 진급도 기대해 볼 수 있대요. 민주는 그런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서연이가 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요. 정말 복 받았죠? 시아버지도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지영아, 너도 서연이처럼 좀 배워봐.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그 말에 민석은 그저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마디도 저를 변호해주지 않았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어요.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줘? 당신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무시해도 괜찮아? 민석은 운전대를 꽉 쥐며 대답했어요. 그냥 넘어가자. 부모님이신데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조차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저 스스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요. 카페를 접으라는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오히려 더 성공해서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내 카페를 성공시켜서 모두에게 증명할 거야. 그날 밤 카페 발전 계획을 세우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을 지키는 싸움이었으니까요. 일요일 아침 휴대폰 알림음에 눈을 떴어요.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죠. 지영아, 서연이 인스타그램 봤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링크를 눌러보니 동서서연의 인스타그램이 나왔어요. 최신 게시물은 명품 가방을 들고 찍은 사진이었죠. 남편 승진 선물 해시태그 명품백 해시태그 사랑해 이런 해시태그와 함께요. 스크롤을 내리자 더 화려한 사진들이 나왔어요. 제주도 호텔 스위트룸, 수입차 앞에서 찍은 인증샷,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디너 데이트까지. 마치 완벽한 삶을 과시하는 쇼윈도 같았어요. 민석이 옆에서 하품을 하며 물었어요. 뭐 봐? 저는 휴대폰을 보여주며 대답했죠. 서연이 인스타. 어머님이 보래. 민석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아, 민준이가 얼마 전에 팀장 됐다던데. 걔네는 돈을 잘 벌어. 그 말이 꽂혔어요. 걔네는 돈을 잘 벌어. 마치 우리는 못 버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남편의 월급은 적지 않았고 제 카페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요. 당신도 나처럼 자랑하고 싶어? 우리도 잘 살고 있는데. 제 말에 민석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뭘 자랑해. 우리가 뭐 특별한 거 있어? 카페도 아직 빚 갚는 중이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조차 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실감 났으니까요. 아침부터 기분이 가라앉은 채 카페로 출근했어요. 그날 오후 카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서연과 함께였죠. 바쁘지? 우리 잠깐 앉아 있다 갈게. 어색하게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시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손님이 별로 없네. 평일 오후 3시 브레이크 타임이라 한산한 시간대였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서연은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언니, 요즘 카페들은 다 시그니처 메뉴가 있던데 여기는 뭐예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우리 카페는 수제 쿠키와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만든 커피가 특징이에요. 아, 그런 거요? 저희 회사 근처 프랜차이즈 카페도 비슷한 거 하던데. 서연의 말에는 항상 작은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음료를 서빙하자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지영아, 이런 카페 하루 매출이 얼마나 돼? 서연이가 받는 월급만큼은 벌어.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사업은 월급과 비교하기 어려워요. 투자도 있고 성장 가능성도 있고. 서연이 끼어들었어요. 언니, 인스타그램은 안 해요? 요즘은 SNS 마케팅이 중요하다던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여유가 없어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 계정이 팔로워가 꽤 많거든요. 제가 언급해드릴게요. 친절한 제안 같았지만 그 뒤에 숨은 의도가 느껴졌어요. 그녀의 화려한 일상 속에서 제 소박한 카페는 그저 대비되는 소품일 뿐이니까요. 그들이 떠난 후 서연의 인스타그램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죠. 시댁 언니 카페 방문 해시태그 가족사랑 해시태그 소소한 일상. 사진 속의 서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제 카페는 그저 배경일 뿐이었어요. 댓글들을 보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언니 카페 분위기 좋네. 근데 손님은 없어 보이네 키읔키읔. 서연 씨 옷이 더 눈에 띄어요. 시어머니의 문자가 또 왔어요. 지영아, 서연이 인스타 봤니? 내 카페도 좀 알려줬네. 고마워해야지. 화면을 꺼버리고 싶었지만 예의상 답장을 보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민석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내 카페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 민석은 텔레비전만 보며 대답했어요. 열심히 하면 되겠지. 확신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모두에게 보여주겠어. 내 방식으로, 내 속도로. 어느 평일 저녁, 민석이 퇴근 후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그의 모습이 낯설었죠. 지영아, 우리 좀 얘기 좀 해야겠어. 식탁에 마주 앉자 민석이 입을 열었어요. 카페. 언제까지 할 생각이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무슨 말이야?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민석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카페 초기 대출금도 아직 많이 남았고. 저는 반박했어요. 매출이 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얼마나 더 기다려? 벌써 2년이 넘었잖아.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차라리 애를 낳는 게 어때? 엄마도 그게 좋다고 하시더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 꿈을 포기하고 애부터 낳으라고? 민석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꿈도 좋지만 현실도 봐야지. 지금 우리 형편에 카페 유지하는 게 힘들어. 당신이 내 사업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야? 제 질문에 민석은 대답을 피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안정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날 밤 민석이 샤워하는 동안 우연히 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보통은 남의 메시지를 보지 않지만 발신자가 엄마여서 눈에 들어왔죠. 이번 달 생활비 받았다. 고마워. 내 아내는 카페 접었니?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민석이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니. 다른 메시지들도 확인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보였어요. 아들, 지영이가 버는 돈은 얼마나 돼? 너희 생활에 보탬이 되기는 해? 엄마, 별로 안 돼요.
거의 다 카페 운영비로 들어가요. 그럼 내가 혼자 벌어서 살림하는 거네. 카페 접고 애나 빨리 낳으라고 해.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남편은 제 뒤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니. 더 놀라운 건 민석이 시어머니에게 따로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우리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의 행방이 이제야 밝혀진 셈이었어요. 샤워를 마친 민석이 나왔을 때 저는 그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 설명해봐. 왜 몰래 시어머니에게 돈을 보내?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 내 휴대폰을 봤어?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그게 중요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당신은 내 뒤에서 이런 짓을 해? 엄마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어. 민석의 변명은 약했어요. 매달 얼마씩 보내드리는 건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 당신이 내 사업을 무시하고 부모님께 내 얘기를 그렇게 한다는 게 문제지. 눈물이 나왔지만 참았어요. 민석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내 카페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취미 삼아 하는 일 같아서.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취미?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냥 취미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믿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 민석은 사과하려는 듯 했지만 저는 들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이불과 베개를 들고 거실 소파로 나왔죠. 그날 밤 잠 한숨 못 이루며 생각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달라져야 해. 다음 날 아침 카페로 향하는 길에 결심했어요. 더 이상 누구의 인정도 바라지 않고 오직 제 힘으로 성공해서 모두에게 보여주겠다고요. 남편에게도 시댁에게도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었어요. 카페에 도착해 문을 열기 전 잠시 서 있었어요. 작은 숲이라는 간판을 바라보며 다짐했죠. 여기서 나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겠어. 점심시간이 지나자 카페는 한산해졌어요. 잠시 숨을 돌리며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영 씨, 오랜만이네요. 대학 시절 선배였던 현주가 들어왔어요. 지금은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한다고 들었죠. 여기가 지영 씨 카페였구나. 지나가다 간판 보고 깜짝 놀랐어. 반가운 마음에 특별한 원두로 커피를 내려드렸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현주 선배가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주었죠. 그나저나 요즘 우리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거래. 현주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어느 부서가 타깃이라고 하던가요? 마케팅팀이랑 기획팀이 위험하대. 특히 최근에 실적이 안 좋은 신규 사업부는 거의 확정이래. 순간 머릿속에 서연의 얼굴이 스쳤어요. 동서 서연이 일하는 회사가 바로 현주 선배의 회사였거든요. 혹시 서연이라고 아세요? 마케팅팀 일하는. 현주가 눈을 크게 떴어요. 김서연? 알지. 신규 사업부 마케팅 담당이잖아. 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동서예요. 남편 동생 와이프인데. 그 사람도 구조조정 대상인가요? 현주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팀은 위험하대. 근데 왜 물어? 아, 그냥요. 더 캐묻지 않았지만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서연이 자랑하던 그 회사, 그 직위가 사실은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거죠. 현주가 떠난 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동서의 불행을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그동안의 무시와 깔보는 태도가 떠올랐죠. 특히 지난 명절에 들었던 그녀의 말이 생생했어요. 나는 똑똑해서 좋은 회사 다니는 남편을 골랐어요. 언니처럼 소규모 자영업이 아니라 안정적인 미래를 선택한 거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영아, 이번 주말에 집에 한번 와. 서연이가 좋은 소식이 있대. 이유를 물으니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서연이가 이번에 특별 성과급을 받았대.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해 주려고. 전화를 끊고 웃음이 나왔어요. 특별 성과급이라. 아마 회사에서 나가기 전 마지막 보너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주말 시댁에 도착하자 서연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모두의 시선을 끌고 있었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카페는 잘 돼가요? 늘 그렇듯 가시 돋친 질문이었죠. 그럭저럭요. 서연이는 회사 생활 어때? 제 질문에 서연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바빠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중요해서 사장님도 저를 직접 챙겨주세요. 민준이 자랑스럽게 덧붙였어요. 우리 서연이가 곧 승진할 거래요. 그래서 이번에 외제차도 미리 계약했어요. 시어머니는 박수를 치며 기뻐했죠. 역시 우리 작은 며느리. 식사 중에도 서연의 자랑은 계속됐어요. 저희 부서가 회사의 핵심이라 앞으로 더 투자한다고 해요. 부장님이 저를 후계자로 생각하신대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어요. 현주 선배에게 들은 정보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서연은 허세를 부리고 있었고 가족들은 그걸 모른 채 환호하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서연이 들어왔어요. 언니, 도와줄게요. 어색한 침묵 속에 그릇을 닦는데 서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그 작은 카페를 포기하지 않고. 처음 듣는 진심 어린 말에 놀랐어요. 고마워. 서연이 계속 말했어요. 사실 회사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늘 경쟁에 시달리고 잠시 동서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지만 곧 그녀는 다시 가면을 썼어요. 뭐 그래도 제가 능력이 있으니까 인정받는 거겠죠? 언니처럼 작은 가게에 매달리는 것보단 낫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서연의 허세는 사실 불안감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그녀도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으니까요. 이틀 연속 비가 내렸어요. 보통 같으면 손님이 뜸한 날이겠지만 놀랍게도 카페는 북적였어요. 한 달 전부터 시작한 배달 플랫폼 입점 효과였죠. 사장님, 오늘도 배달 주문이 쏟아지네요. 제가 한 명 더 구해야 할까요? 매니저 수진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주방 보조 한 명 더 뽑아. 이대로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우연한 기회에 시작한 배달 서비스가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특히 제가 개발한 시그니처 디저트가 SNS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이 폭증했죠. 이제 카페는 매장 손님뿐 아니라 배달 주문으로도 분주했어요. 그날 저녁 매출을 정리하며 놀라웠어요. 지난달보다 80%나 증가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민석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늦게 귀가한다는 문자만 보냈어요. 어차피 말해도 믿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차라리 확실한 성공을 이룬 후에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시댁은 물론이고 남편에게도요. 다음 날 은행에 갔어요. 박지영 고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대출금 상환이 많이 진행됐네요. 은행원의 말에 뿌듯했어요. 추가로 적금도 들고 싶은데요. 카페가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저는 조용히 미래를 준비했어요. 먼저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으로는 적금을 들었죠. 모두에게 증명할 그날을 위해서요. 일주일 후 배달앱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지영 대표님, 저희 플랫폼에서 떠오르는 스타 카페로 선정됐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물론 기꺼이 수락했죠. 그 인터뷰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전문대 출신 바리스타가 자신만의 카페를 성공시킨 스토리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줬나 봐요. 덕분에 매장은 더 북적이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도 생겼어요. 지영 씨, 직원을 더 뽑아야 할 것 같아요. 저희끼리는 감당이 안 돼요.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카페에는 저 포함 7명의 직원이 일하게 됐죠. 성공이 눈앞에 보였지만 여전히 시댁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들이 제 결심을 더 굳게 했죠. 지영아,
서연이네가 새 차 샀더라. 너네는 언제쯤 차 바꿀 수 있을까? 민석이가 생활비 때문에 힘들다던데 내 카페는 아직도 적자니? 그런 메시지에 짧게 답하며 속으로 웃었어요. 곧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어느 날 저녁 민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지영아, 내가 미안해. 갑작스러운 사과에 놀랐죠. 무슨 일 있어? 민준이 전화 받았어. 서연이가 회사에서 잘릴 위기래. 민석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현주 선배의 말이 현실이 된 거였죠. 구조조정인가 봐. 서연이 부서가 통째로 없어진대. 민준이가 많이 힘들어해. 민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걔네도 대출이 많거든. 새 차도 샀고. 동서의 불행을 기뻐할 수는 없었지만 그동안의 무시와 깔봄이 떠올랐어요. 특히 명절마다 들었던 그 말들.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가 도와줘야 해? 민석이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사실 엄마가 우리 보고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뭐, 우리도 카페 대출금 갚느라 바쁜데. 알아, 그래도 가족인데. 민석의 말에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가족? 그동안 시어머니랑 서연이가 나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 안 나? 민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너한테 못했어. 그의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졌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어요. 다음 명절에 다 같이 만나면 그때 얘기해보자. 제 말에 민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서랍에서 카페 장부와 계약서들을 꺼냈어요. 배달 플랫폼과의 계약서, 매출 증가 그래프, 은행 대출 상환 내역까지.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명절 모임만 기다리면 됐죠.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드디어 보여줄 수 있겠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틀렸는지. 오랫동안 참아왔던 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었어요. 추석 아침, 거울 앞에서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민석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 꾸미고 그래? 그냥 시댁 가는 건데.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방에 넣어둔 서류 봉투가 마음에 든든함을 줬죠. 3달간 차곡차곡 준비한 증거들이었으니까요. 시댁에 도착하자 서연의 표정이 눈에 띄었어요. 늘 자신감 넘치던 그녀가 어딘지 초조해 보였죠. 민준도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요.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왔니? 밥 먹을 준비 다 됐어. 식탁에 앉자 시어머니가 서연에게 물었어요. 서연아, 회사는 어때? 요즘도 바쁘지? 서연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엄청 바빠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민준이 불편한 듯 자리를 바꿨어요. 아마 아내의 거짓말이 불편했나 봐요.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죠. 민석이네는 어때? 카페는 아직도 하고 있나?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직도 그 작은 가게 붙들고 있대요. 지영아, 이제 그만하고 애나 가질 생각은 없니?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죠.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머니.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서류를 꺼내며 차분히 말했어요. 제 작은 가게가 지난 분기에 달성한 매출입니다. 매출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죠. 이게 다 뭐니? 제 카페가 현재 1일 매출 300만 원을 넘기고 있어요. 직원도 7명이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말도 안 돼. 그런 작은 가게가 어떻게. 시어머니의 말을 자르고 배달 플랫폼 계약서를 보여드렸어요. 6개월 전부터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제 시그니처 디저트가 SNS에서 유명해졌거든요. 민석이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어요. 이게 다 진짜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해도 믿지 않았잖아요. 항상 그냥 취미라고 했으니까. 제 말에 민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이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축하해요, 언니. 근데
갑자기 이런 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서연 씨, 회사는 어때요? 아직도 회사의 핵심이라고 자랑하던 부서에서 일하고 있나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준이 급하게 끼어들었죠. 무슨 소리야? 서연이가 뭐? 제 대학 선배가 서연 씨 회사 인사팀에 있어요. 서연 씨 부서가 구조조정 1순위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서연을 쳐다봤어요. 서연아, 이게 무슨 소리니?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 사실 지난주에 통보받았어요. 이번 달까지만 일하면 돼요. 식탁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죠. 그런데 왜 말 안 했니? 내가 항상 회사 자랑을 그렇게 했잖아. 서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창피해서요. 모두가 저를 성공한 직장인으로 봤는데 갑자기 실직자가 된다고 하면 민준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말해도 됐는데. 우리가 가족인데.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은행 대출 상환 내역서였죠. 그리고 어머니, 제가 민석에게서 생활비를 빼앗는다고 생각하셨죠? 사실은 제가 번 돈으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어요. 당신 아들이 몰래 보내던 그 돈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시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죠. 여보, 무슨 소리야? 너 민석이한테 돈 받았어?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채 고개를 숙였어요. 민석이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몰랐어. 그 순간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몰랐다고요? 매일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봤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부모님 편만 들었죠. 전문대 나왔다고, 카페가 작다고 무시당할 때도 가만히 있었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꾹 참았어요. 학력이, 직장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열정과 끈기라는 걸요.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숨만 내쉬었고 서연은 눈물을 훔치며 남편 품에 안겨 있었죠.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영아,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진심 어린 목소리였어요. 사실 내가 카페 한다고 했을 때 걱정했었는데 정말 대단하게 해냈네. 시어머니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나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보구나. 학벌과 직장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복수심에 불타 이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 저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에요. 많이 실패하고 배우고 다시 일어섰어요. 그 과정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사실 항상 언니가 부러웠어요. 놀라서 서연을 바라봤어요. 내가 부러웠다고? 네. 언니는 자기 일을 갖고 자기 힘으로 성공했잖아요. 저는 그저 남편 덕에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언니를 깎아내렸던 것 같아요. 서연의 고백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민준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형수님,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서연이가 무례하게 굴었는데도 제가 말리지 못했어요. 괜찮아, 민준아.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용서의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쌌어요. 지영아, 내가 정말 바보였어. 내 옆에서 지켜봤으면서도 내 능력을 인정하지 못했어. 앞으로는 내 편이 될게.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녹았지만 쉽게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민석 씨, 당신이 몰래 부모님께 돈 보낸 것도 내 사업을 무시한 것도 많이 아팠어요. 그런 배신감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신뢰를 다시 얻을게.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떡 케이크를 들고 나왔죠. 원래 서연이 승진 축하한다고 준비했는데 오늘은 지영이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로 바꿀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모두가 놀랐어요. 시어머니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이제야 깨달았어. 며느리를 학벌과 직업으로 판단한 내가 얼마나 옹졸했는지. 케이크 앞에서 어색한 미소가 오갔어요. 시아버지가 제안했죠. 우리 지영이 카페에 다 같이 가보는 건 어때?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모두가 동의했고 명절 음식은 뒤로 한 채 일어났어요. 카페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영아, 진짜 자랑스러워. 미안하고 사랑해. 카페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사장님, 오늘 쉬시는 날 아니었어요? 수진이 물었죠. 가족들이 우리 카페 구경하고 싶대. 잠깐 안내 좀 할게. 저는 당당하게 가족들을 카페 안으로 안내했어요. 시어머니는 세련된 인테리어와 분주히 일하는 직원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게 다 내가 만든 거니? 정말 대단하구나. 서연도 진심으로 감탄하는 눈치였어요. 언니, 정말 멋져요. 저도 언니처럼 제 일을 찾고 싶어요. 메뉴판을 보던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여기서 뭐가 제일 맛있니?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저희 시그니처 디저트와 블렌딩 커피요. 제가 직접 개발한 메뉴예요. 음료와 디저트가 나오자 모두 감탄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맛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죠. 이렇게 맛있을 수가. 내가 정말 몰랐구나. 그날 저녁 모든 게 변했어요. 시댁의 태도도, 남편의 시선도, 동서와의 관계도요. 하지만 가장 크게 변한 건 제 자신이었어요.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한 사업가로 서 있는 제 모습을 확인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석이 물었어요. 지영아, 정말 대단했어.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냈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알고 보니 얻을 게 더 많더라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학력이, 직장이, 외모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결국 삶을 지탱하는 건 진짜 실력과 끈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힘이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더 당당하게, 더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날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